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요즘에 날씨가 많이 풀렸던데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당분간은 서로에게 거리를 좀 두고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니까 이 시기를 지금처럼만 잘 넘겨가면 금방 꽃피는 날, 행복한 날 올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몸 건강히 잘 관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화목하게 더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빈손으로 10년 만에 순재산 4천억 원. 이거는 이 당시 2015년, 2016년 당시 기준이고요. 지금은 1조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한 한국인 톱 10위 안에 드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부를 향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사장으로서의 마인드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부자, 대부호, 백만장자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지만 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좀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라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국 남성, 한 가정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굉장히 현실적인 삶의 롤모델이 되어준다는 점이에요. 이분이 금수저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바닥을 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조 원 자산가가 되었다는 이 내용은 그야말로 엄청난 자극과 도전과 삶의 원동력을 제시해주는 바죠. 이분은 이런저런 사업을 시도하시다가 다 망하고 김밥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김밥, 스시 이렇게 집어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음식이거든요. 그걸 한국도 아닌 미국에 건너가서 이루신 거예요. 보통 사람은 미국에 가서 정착해서 먹고 살기도 사실 힘들 수 있는데 무일푼인 남자가 스시를 팔아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팔아서 4천억에 이어서 1조 원 자산가가 되다니. 근데 이 책을 출간할 때 2015년 때 4천억 자산가였으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불과 5, 6년 만에 4천억에서 1조 원이 또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1조 원이면요. 복권 1등 당첨을 100번, 1000번을 당첨돼야 1조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그러면 어떻게 김밥, 스시를 팔아서 1조 원의 부를 형성했는가? 이분은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비법이 생각이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생각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 생각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소원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도 써있듯이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최대한 간결하게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100일 동안 깜지 쓰듯이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걸 쓰다가 중간에 현타가 왔습니다. 조금 쓰다 보면은 좀 귀찮고 나태해지는 굴곡이 오거든요. 그러면 깨닫게 돼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하구나 이게. 안 간절하구나 하는 걸 체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원을 내려놓게 됩니다. 스스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바라던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바란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나 별 생각 없이 떠다니는 어떤 생각 덩어리가 나한테 덮어 씌워져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해주는 이 작업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하루라도 빨리 캐치하고 내려놓고 내가 더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중병에 걸렸어. 내 딸이 중병에 걸렸어. 우리 아빠가 중병에 걸렸어. 100번만 쓰면 살려준다는데 안 쓰겠어요. 근데
이걸 안 쓴다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간절하지 않다는 걸 자각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소원을 그냥 무작정 이뤄주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가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 즉슨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막 공중에 떠다니는 잠재력 덩어리들, 생각 에너지 덩어리들을 탁 잡아서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물질화돼서 나의 눈앞에 나타난다는, 그래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글로 쓰고 계속 내 눈으로 그 글자를 보고 말로 읊조리고 그 말로 통해 다시 나의 뇌를 자극하고 그 반복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의 무의식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이분은 이미지화해서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사진처럼 이렇게 걸어두거나 해서 계속 그걸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건 이제 인간이 시각적인 것에 가장 크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분이 너무 부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포커스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들만 적혀 있는 책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책의 앞부분은 이 책 제목처럼 생각의 비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어떻게 현실화 해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중후반에는 사업가 마인드, 경영자의 자세, 이분이 좋아하는 책이라고 알려진 절제의 성공학, 저의 채널에도 있죠. 그분의 그런 철학을 많이 흡수하신 듯해 보이는 통찰력과 신념들을 많이 엿볼 수가 있어요. 이분의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참 복이 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사장을 만났을까 할 만큼 훌륭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으로 너무 유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과 같은 그런 삶의 방향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마인드를 많이 배우시면 아주 엄청난 거를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론 부분에 있는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비밀. 빈손으로 10년 만에 순재산 4천억 원. 나는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기록하고 매일 100번씩 외침으로써 얻게 되었다. 파트 1. 성공은 습관에서 온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요한복음 1장은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말은 힘이다. 소리가 언어를 통해 형태와 의미를 규정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내 귀에 내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말은 힘을 가진다. 그 힘은 실제 물리적인 힘을 말한다. 이 말들은 누군가의 생각을 거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써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글을 볼 때마다 그 힘을 보여준다.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로 써놓는 것이다. 글이 지니고 있는 힘을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바람을 문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부적이라 부른다. 부적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과장되어 있지만 책상머리에 써놓은 서울대 입학이라는 글귀가 부적과 다른 점은 별로 없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왔다. 현재의 본사 사옥을 구매할 때도 그랬다. 매물로 나온 건물을 둘러본 후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도 전에 아침 일찍 몰래 그 건물에 들러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 회사 미래 사옥이라고 크게 확대해서 붙여놓았다.
우리는 지금 그 멋진 건물에서 다들 근사한 책상에 앉아 넥타이를 메고 일한다. 불과 몇 해 전 창고 건물에서 한 책상에 6명씩 일하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견고한 울타리로 사방이 둘러쳐져 있고 호수와 수백 병의 텃밭이 있고 고급 커피숍이 들어와도 될 가든과 가장 비싼 사무용 가구 책상들과 차고 넘치는 캐비닛 그리고 60대 분량의 화물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창고까지 딸린 최신 건물을 융자도 없이 구매했다. 그 시작은 남몰래 아침에 사진 한 장 찍어 놓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나는 얼마 전까지 내 이메일의 암호를 300개 매장의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길게 만들어 쓰고 있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뒤 매장 300개에 주간 매출 100만 달러를 올리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번은 매일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내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언제든지 잊지 않게 된다. 그런데 2012년부터 암호를 바꿔버렸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고 이제 목표를 새롭게 바꿨기 때문이다. 새로운 목표는 매장 3,000개에 연간 매출 10억 달러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세우고 얼마 안 되어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에서까지 수백 개의 매장 오픈 요청을 받고 있고 미국 유명 슈퍼마켓 대부분에서 입점 요청이 줄을 잇는다. 이를 따라가면 연간 매출 1조 원이 넘을 것 같다. 3,000개의 매장과 연간 1조 원 매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긴 암호를 몇 년간 간직하면 될 것 같다. 그 긴 암호 덕에 6년 전 연간 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10배를 넘어 수백 배 성장을 앞두고 있다. 나는 여전히 농사일을 좋아한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묻는다면 목표를 정해서 포스터나 액자를 만들어 걸어놓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실제 하는 일을 묻는다면 회사 뒤뜰에 트랙터를 끌고 다니며 농사를 짓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내 회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수백 배 성장을 앞두고 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을 통해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소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을에 또 다른 비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나는 자주 받고는 한다.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자, 오늘 생각의 비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승호 회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목표 설정.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뭔가요? 잭 캔필드가 자기의 소원을 만천하에 공언하는 것이 정말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래 댓글로 써보시는 것으로 우주의 선포를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